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 목요일 옵션 만기가 있었죠. 수요일 날 중국의 지수가 PPI 물가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떨지 마셔라. 그리고 오히려 옵션 만기에 변동성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 부분에 시장이 약세일 때 성장 섹터를 매수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주도주를 고르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인플레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정점을 지나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순환적인 경기 반등 이후 주식시장의 색깔이 변화할 거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성장 섹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던 거 기다리실 겁니다. 저는 김기수는 이제 주식 종합주가지수 3,800포인트를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800포인트에 대한 근거, 그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든 기술적인 분석이든 3,800포인트를 가고 있는 그 목표치를 향해서, 물론 그 중간중간에 글로벌 시장이 어떤 인플레이션 제어 방법 부분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양호하게 진행되어 가는 흐름이 진행된다면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3,8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흐름과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 여러분들에게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 있어서 색깔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음 주도주를 고르는 기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또 이 리포트를 낸 부분이 제 생각과 김기수의 생각과 비슷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자 영상,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립니다. 먼저 그런 내용들을 듣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죠.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때죠, 그죠? 시장의 색깔이 변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올려드렸고, 중국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했다고, 그죠? 놀라지 말아라라고 요 수요일 날 올려드렸었죠. 장중 시황 10시 56분에 이제 수요일 날 부분이 어땠었는지 한번 종합주가지수를 볼까요? 수요일 날 10시 50분이면 업종 종합주가지수 일봉에서 분봉으로 한번 보면 수요일 날이 언제입니까? 이때잖아요. 그죠? 10시 50분에 이때 올려드리면서 제가 10시 50분에 방송을 했고, 그죠? 그 방송이 올라갔지만 시간, 그 영상이 올라가는 타임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종가, 그죠? 수요일 날 종가와 이 목요일 옵션 만기 시초 라인에 매수하셔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매수를 더 추가하는 매수, 성장 섹터에 추가하는 매수 타이밍을 종가와 옵션 만기 시초가에 매수해라.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땠어요? 쭈르륵 올라왔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때 이야기를 한 건 요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켰을 때 이야기를 한 것은 시장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오늘은 수요일은. 그죠? 그러면 목요일 아침까지 동시효과까지 밀 가능성이 높다. 그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내용인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죠? 뭐 늦게 방송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요때 이 PPI 지수 급등, 그죠? 그게 이제 10시 50분, 11시 그 지나서 나왔는데 제가 방송을 할 때 요 지표가 발표되는 거 보고 다시 내려오는 요 라인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죠? 요때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요때 이제 방송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요 타이밍 1시 넘어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떨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뭐 맞은 거 자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지일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황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그 시황 내용을 보셨으면 그죠? 5월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주디니는 하지 말아라.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의 저점 부분은 5월 12일, 5월 13일 대만의 급락일 때 저점이 나왔다. 성장 섹터의 저점이 나왔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가 인플레이션에 가장 세게 올라갔었던 부분, 섹터 부분들의 고점이 나오는 지점이었고, 그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6월은 더 나아지는 흐름일 거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추세 흐름, 그죠? 여기 이때잖아요. 그죠? 5월 12일 날 대만 장중 마이너스 8% 급락. 그죠? 이때부터 초지일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또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중국의 물가지표가 어떻고 미국의 물가지표가 어떻든 그것을 반영한 국채 금리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3월 말에 그죠? 3월 말에 1.746% 이 고점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5월, 6월이라면 인플레이 관련주, 경기 민감한 원자재 관련주 부분들이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쪽 섹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성장 섹터의 흐름 부분을 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 1.46%까지 떨어졌습니다. 물가지표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미 기저효과에 의한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거죠. 자, 이제 지금 G7 정상회담과 회담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고, 그런 노이즈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노이즈 시장에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내용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떨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3,800포인트를 향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도주를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기수 주식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그죠? 다음 주도주를 고르는 기준, 우리가 순환적, 경기 순환적 회복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그죠? 구조적 성장 섹터 흐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상 구조적인 성장 섹터에 주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죠? 경기 순환적 경기 순환 사이클에 의존하다 보면 그죠? 그 확률적 흐름 부분에 있어서 힘든 상황,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국면,
흐름이 전개가 되면 버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 요인은 인플레를 제어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2013년에 미국의 버냉키가 그죠? 이 금리 인상 시그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을 어설프게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요동쳤지만 그래도 결국 주가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막 물가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년 전 지금은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지표가 최악으로 나왔죠. 몇십 년 만에 안 좋다, 몇십 년 만에 안 좋다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유튜브 그때 김기수의 팩트체크 이러면서 방송할 때마다 당연하지 코로나19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미국인이 유럽인이 코로나로 확진자 난리칠 때 우리나라 신천지발 100명 200명 확진자 나와서 그때 그죠? 얼마나 신천지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죠? 저런 인간들이 있나 하고 하면서 왜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막 난리쳤잖아요. 100명 200명인데 지금 500명 600명 700명이 나오는데도 여러분들 그때보다 더 많이 움직일걸요? 그때보다 경계심은 더 떨어져 있을걸요? 그죠? 그 당시 100명 200명 나왔을 때는 집콕 해가지고 집 밖에 나가면 어디 돌아다니면 코로나 걸려서 다 죽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지금은 600명 500명 700명 나오는데도 멀쩡하잖아요. 다 돌아다니잖아요. 주말에 자동차 막혀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잖아요. 백화점 가면 전 난리 부르스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그죠? 왜? 아니까 이제는 코로나19가 걸려도 치료받고 또 백신 맞으면 나아질 거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겁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염병이 있는 병이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난 위험, 그 속에서 지표들은 꽝이었던 거죠.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나아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얼마나 뿌렸습니까? 그죠? 돈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근데 정부라는 게 뿌리기만 하는 거 아니죠. 계속 그렇게 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게 뭐예요? 미국 시장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뿌린 부분,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 소비 지표니 물가 지표니 생산자 물가니 다 좋아졌지만 그게 계속해서 갈 수 있으려면 그죠? 계속된 고용 창출과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경제 회복, 경기 회복이 엄청나게 빨라져야 되는 겁니다. 나아지겠죠, 경기 회복은. 그러나 그죠? 순환적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은 정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 주도주 이후의 부분은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갈 수 있는 섹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든 유럽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이든 그죠?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의 정책 입안자들이 경기나 시장, 주식시장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펴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고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주시장을 살리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의 몫인데 중간중간 과열이 진행됐을 때 그것을 일정 정도 제어하려고 하는 흐름을 갖는 부분 역시 정부 정책자의 몫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요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플레를 대응하는 방법의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수요를 억제하는, 하나는 부족한 공급을 확대하는 거. 그런데 정부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공급을 채우는 쪽으로 가면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 주식시장이 나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쪽이 아니고 부족한 공급을 채우는 쪽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흐름을 가는, 그러면 그런 투자 부분이 늘어나는 섹터가 주식의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예를 들어 보더라도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자동차가 전장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 산업이 좋아도 자동차 부품사가 옛날의 부품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의 전기 장비 원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걸 한번 보시면 되죠. 그죠? 자, 요 자동차 산업 전기 장비의 원가 비중 상승 부분 보게 되면 전기 장비 2010년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원가 비중이 7.8%였는데 이제 2018년에는 12.8%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2010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전기 장비는 5% 정도 늘어났고, 금속 가공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이거나 이 비중 자체가, 원가 비중 자체가 폭이 적죠. 특히 일반 목적용 기계나 또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 서비스, 사업 관련 전문 서비스 이런 쪽은 마이너스고, 특히 고무 제품이나 금융 서비스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철 금속이나 이런 쪽, 이런 부분도 그 원가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여기 이 폭 자체의 부분에 사실 1% 이내의 흐름 부분으로 가고 있는 쪽은 거의 원가 비중 차지하는 게 그 뭐예요? 성장 흐름이 아주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 역시 IT 지향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저런 도표가. 그 외에도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 장비 원가 비중 상승이라든지 또 이 반도체 원가 비중 요 흐름 부분이나 또 자동차 주가나 자동차 부품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차 지수가 자동차 부품보다 더 주가 상승 흐름이 높고 하는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기존의 부품 부분들보다, 그죠? 더 IT향 되고 있다는 걸 일정 정도 보여주는 거고, 그 부분이 비단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변화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다. 뭐 이 ST 마이크로 2011년 매출 비중에 있어서 IT가 40%고 자동차가 6%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ST 마이크로의 2021년 매출 비중 보게 되면 IT 37%, 자동차 18%. 지금 잘못 오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IT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또 IT 쪽 부분에 있어서 그죠?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그러니까 자동차 내에서의 IT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ST 마이크로도 뭐예요? IT 기업의 매출 비중에서 자동차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쪽 갇힌 맥락으로 보게 되면 IT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내에서.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죠. 옛날에
그죠? 옛날에 과거 뭐 옛날이라고 하기보다는 과거에 그죠? 과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IT 부분에 있어서 이 동종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동종 아주 작게 이야기하면 동종 제품에 있어서의 이 비슷한 유형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그죠? 기존 제품을 생산하던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죠. 우리가 이걸 예를 들면 되는 겁니다. 그 뭐예요? 휴대폰, 모바일 폰. 이게 이전에 사용하던 것보다 사양이 더 높고 뭐 카메라 대수도 높고 한 부분들, 발전된 부분들의 기기,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죠? 그래서 예전에 폴더블 폰이 나오기 이전에 폴더블 폰으로 나온다 해서 힌지 생산 기업인 KH바텍이나 이런 기업들, 폴더블 폰과 연관된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반면에, 그죠? 그 전에 이 휴대폰에 들어갔었던, 그죠? 그래서 폴더블 폰의 수요가 밀릴 수 있는 쪽 라인으로 가게 되면 그쪽 라인 기업들은 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인데 자동차는 오히려 신차나 신제품이 나오면 그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 신제품, IT 기업이나 제품 부분은 오히려 신제품이 나오면 경쟁 상대의 기업, 그죠? 그리고 뒤떨어진다라고 보는 제품 부분의 가격, 기업 부분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죠? 자동차는 신차, 신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신제품과 관련된 이 부품 공급을 하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부품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를 저 도표를 통해서 본 거고, 사실은 더 큰 주도 흐름 부분을 갖는 부분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소비 시장이 어딥니까?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과 중국과 유럽, 이게 3대 소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비가 큰 부분을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의 방향 흐름이 중요한데 2월 말에 나왔었던 내용 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죠? 미국 행정부가 이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체인을 중국에 편중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으로 리쇼링이나 리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거기에 특히 미국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산업들로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원료 이런 부분들을 열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투자가 더 늘어날 산업, 그죠? 이쪽에서 한 힌트를 얻는 거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그동안 정책적으로 원전 사업, 그죠? 지금의 정부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냐? 거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지만 또 원전 관련주가 단기 급등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의 흐름 부분에 자신이 없는 초보 투자가들은 조금 기간 조정을 더 기다리는 게 나은 거고, 그죠? 신규 진입하시는 건 저는 조금 자제하는 게 낫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 정권이 또 바뀌어서 지금의 정부가 아닌 다른 또 이 원전을 선호하는 정부가 나온다면 또 바뀌겠죠, 산업이. 이렇게 정부의 정책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시장 내에서의 원전 산업의 위치 부분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가 되는 거고, 그죠? 왜? 해외 시장 부분과 연동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내수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좀 이 정책적인 부분에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런 게 이제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득실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의약품 원료, 배터리도 사실 지금의 리튬이온 체제 배터리가 지속된다면 지금도 강력 매수죠. 그죠? 그런데 이제 2025년 넘어가면서 전고체 배터리나 또 리튬이온 황 배터리나 리튬 메탈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로 이 차세대 배터리로 넘어갔을 때 그 체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 소재 산업 부분이 연결되는 그런 살아남는 기업들은 양호할 거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탈락하거나 또 새로운 소재가 발생하는 경우엔 새로운 소재 쪽 기업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산업 내에서도 그러한 변화들을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시장에서 이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배터리, 의약품 원료 이런 부분들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지만, 또 우리가 이번에 방미를 통해서 얻었었던 우주 항공이라든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산업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을 하고, 또 우리 시장도 자체적으로 정권이 지금의 정부든 또 다음의 정부든 계속해서 그런 쪽은 글로벌 시장의 성장 흐름과 맞물려서 산업이 성장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그 각 기업들의 성장 흐름들을 잘 체크해서 공략하는 것이 필요로 한 거죠. 그죠?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어느 특정 시간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종합주가지수가 3,8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 주도 섹터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한 7, 8번 빨리 하고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이네요.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길어졌죠. 그죠? 죄송하고 짧게 하는 게, 제 아들이 맨날 그럽니다. 둘째 아들이, 아빠 유튜브 그렇게 길게 하면 보지도 않아. 누가 봐. 그죠? 그래서 말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 설명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은 바쁘고 그래서 좀 버벅대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좀 달라질 건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얼굴 좀 보자. 그죠? 저 잘생긴 김기수 얼굴 좀 보자라고 그런 분들도 계셔서 화상으로도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컴맹이라서 좀 더딥니다. 하여튼 일단 마이크 상태는 괜찮아진 거죠, 그죠?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죠? 마이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지직거리는 듣기 싫은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많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3,800포인트 가는 시장에서 주도주와 주도 섹터, 주도 종목군을 공략을 잘 하면, 그죠? 1월 11일 3,266포인트에서, 그죠? 5개월 동안 고생한 보람, 또 힘찬 에너지가 발생하는 부분, 이제 매매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6월은 매매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죠? 저 사실 5월 달에는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그죠? 5월과 6월 초까지는 주도 섹터 조정 라인 부분들 매수만 해라.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매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